무신집권기의 난 순서 볼게요. 각 집권자들마다 어떤 난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구들을 중히 여겼는지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김보당의 난, 정중부 때는 뭐라고 그랬죠? 기득권층이 처음 집권을 한 사람이었고 처음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전에 기득권층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니까 당연히 열받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득권층들이 먼저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중부 때는 기득권층이 난을 일으키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김보당의 난,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의종, 왕의 보기를 꾀하면서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이민이 그냥 의종 허리를 꺾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안 되겠다. 싹을 잘라야지. 이러면서 그냥 의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교종승려의 난. 이것도 이제 정중부 때겠죠. 왜? 귀법사 등 교종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데 고려 전기에는 이 교종승려들이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종승려들도 기득권층이니까 난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조이총의 난. 이거는 서경유수, 서경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경유수 조이총이 지방군 및 농민 이끌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좀 특이해요. 자, 원래 김보당이 나뉠 때는 의종의 보기를 꾀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의종을 죽여버리니까 더 이상 의종이 없는 거. 이제 왕이 없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조이총은 내가 왕을 할게. 이러면서 정권 탈취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이총의 조위를 저 위쪽, 조이총이 내가 저 위쪽으로 가서 윗사람이 되겠다. 저 윗사람이 바로 뭐예요? 왕이겠죠. 쭉 윗사람. 이렇게 해서 정권 탈취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구나. 조이총은. 김보당은 의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무신정변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에요. 세상이 바뀌면 기득권층은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자 김보당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김보당, 교종승려, 조이총 다 기득권층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김보당에서 보당을 보수당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수당은 뭔가를 지키는 당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이 바로 보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보당에서 보수당 연상하면 기득권층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조위총에서 조위를 지기가 저 위쪽. 아까의 조위총이 저 위 정권 탈취를 위해서 저 위 내가 왕이 돼 보겠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기가 저 위쪽이야. 저 위. 그러면 당연히 기득권층이 되겠죠. 그리고 교종승려는 고려 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교종승려도 기득권층이었다. 그리고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도 정중부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정중부 때는 기득권층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특이하게 이거는 이제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신분 해방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명학소의 소가 바로 뭐예요? 향소부곡의 소죠. 그래서 이제 수공업자들 있는 데가 이제 소예요, 소. 그래서 향소부곡은 천민 대접을 받는 특수행정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분 해방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줘요. 일반 현으로, 소를 현으로 승격시켜줬고, 향소부곡이 소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공주 명학소의 난 이것도 정중부 때 일어난 난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 이름에 한번 기득권층을 부여해 볼게요. 공주를 프린세스라고 생각하면 왕의 딸이니까 당연한 기득권층이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공주를 프린세스라고 생각하셔서 공주면 기득권층이니까 정중부 때는 아니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주 명학소 여기서 소는 향소부곡의 소고 이 소는 수공업자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주 명학소의 난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망이 망소이의 망자를 명의 자리에다 붙일게요. 그래서 공주 망하소. 공주 제발 좀 망하소. 제발 좀 망하소. 이러면서 공주 망하소. 이렇게 외우면은 공주 명학소는 망이 망소이의 난이랑 같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거랑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이 됐다고 그랬죠. 원래 이제 다인철소라는 것도 뒤에 가서 보면 이간현이라는 걸로 승격이 돼요. 소에서 현으로 승격되는데 이름이 좀 있으니까 이 이름도 외워놓으면 뭐 이간현이랑 구별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 이름을 우리 충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처럼 고귀한 사람 이름이 충순이 엄청 소탈하고 좀 촌스럽죠. 그래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공주 이름이 충순이다. 그래서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이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정리하자면 무신난 첫 번째 권력자였던 정중부일 때는 잘 나가던 기득권층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김보당
보수당 연상하시고, 교정승려는 원래 고려정기에 잘 나갔던 기득권층이고, 조이청은 저 위쪽 생각하셔서 기득권층. 여기다 더해서 이제 공주 명화소에서 공주를 프린세스, 공주라고 생각하셔서 공주면 기득권층, 이렇게 해서 4개의 난이 정중부 때 일어났습니다. 자, 경대승 때는 전주 관노의 난 하나가 있었어요. 경대승은 정중부를 죽이고 집권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대승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갖고 도방, 이게 사병 집단이에요. 그래서 도방을 최고 대우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도방이 자기 맘대로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도방은 사병이에요. 사병 집단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국가 군인이냐, 군인인 것처럼 했다는 얘기는 공무원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처럼 행세를 했냐? 관노, 나라의 노비는 실은 공무원만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부려먹을 수가 없어. 관노는 관의 노비니까. 관에 소속된 노비라 공무원들만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이 도방, 사병인 놈들이 자기들이 마치 군인인 양, 공무원인 것처럼 막 부려먹은 거예요. 관노들을 사병들이 막 부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전주 관노들이 빡치겠죠. 그래갖고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경대승 때는 도방을 최고 대우로 해줬더니 도방, 이 사병 애들이 전주 관의 노비들을 막 부려먹다가 빡친 전주 관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전주 관노비들이 난을 일으킨 거는 경대승 때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김삼이 효심의 난의 특징은, 김삼이는 운문 청도 지역에서, 그리고 효심은 밀양 지역에서 2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김삼이, 효심 두 사람의 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난을 일으킨 거라 최대 규모의 밀란이다. 그러면은 이 최대 규모의 밀란이 언제 일어나냐? 가장 또라이일 때 최대 규모의 밀란이 일어나요. 그럼 가장 또라이가 누구냐? 가장 또라이 집권자가 누구냐? 바로 이의민이에요. 이의민,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이의를 제기하는 백성이 가장 많은 때가 이의민 때였어요. 이의민 때.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백성이 가장 많으니까 최대 규모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의민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백성이 많아서 최대 규모의 밀란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의민은 신분도 천민 출신의 굉장히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도 또라이여서 원래 난을 진압하려고 토벌군 장군으로 갔는데 되려 막 반란군에게, 난 일으킨 사람들한테 군사 작전 알려주고 군수 물자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엄청 또라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또라이 짓 하니까 최충원이 이의민 죽이고 이제 집권을 하는 거죠. 최충원 때 있었던 난 볼게요. 일단 만정의 난. 만정은 최충원의 노비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타고날 때부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어딨냐? 이러면서 신분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게 이제 만적, 최충원의 노비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충원 때겠죠. 그리고 이비패자의 난. 그래서 경주에서의 신라부흥 운동을 표방했어요. 그래서 이미 패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충원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무신집권의 체계가 정리가 돼갖고 사회가 혼란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뭔가 내세울 명분이 없어요. 정권 탈취 이런 식으로 내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히 나는 이렇게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삼국 다시 부흥운동을 표방하자 이러면서 신라 부흥운동 표방하면서 이비패자의 난이. 이미 패자다. 신라는 고려에게 망했으니까 신라는 고려에게 이미 패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미 패자는 신라 부흥운동. 최강수의 난에서 최강수는 최고로 광대한 영토를 수립한 나라. 고구려죠. 만주까지 다 먹은. 그래서 고구려를 생각하셔서 최강수의 난은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해서 최충원 때 이렇게 만정의 난, 이비패자의 난, 최강수의 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때 난은 이연년의 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삼국 중에서 고구려와 신라 부흥운동은 나왔죠. 그리고 가장 힘이 약했던 백제는 가장 늦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연년의 난이더라. 그래서 이연년 형제가 전라도 담양에서 일으킨 백제 부흥운동인데요. 자,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연년, 여자 2명이면 연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 2명이, 이 연년이 2명이니까 연년이 음식 실컷 먹고 돈 없다면서 배째 버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한 말이에요. 야, 이 연년들이 배짜라네. 음식 실컷 먹고 배짜라네. 이 연년들이 배짜라네. 이러면서 배째에서 백제 연상하셔서 이연년 백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